한 장의 역사 채널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냥 가시지 말고 구독도 부탁드릴게요. 임진왜란이 일어나던 1592년 12월 초 비변사가 선조를 아련하여 유성룡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당시 풍원 부원군이었던 유성룡이 평양 인근 안주에 있으면서 전쟁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에게 마땅한 명호가 없어서 업무 진행에 방해되는 일이 많다고 합니다. 이에 비변사는 유성룡에게 도채찰사란 칭호를 줘서 그로 하여금 각 군의 일을 총괄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라고 물으니 선조는 이를 흔쾌히 허락했습니다. 한편 조선에서 전쟁이 일어났다는 급보를 듣게 된 명나라의 만력제는 조선으로 군사를 파견하게 되고 조선 파병 명군의 사령관 역할을 할 송응창과 함께 이여송을 비롯한 4만여 명의 군사를 파견합니다. 그리하여 1592년 12월 말에 명나라 군사를 총지휘할 장수 이여송이 선조를 만나게 됩니다. 애초에 명나라는 10만 대군을 파병하겠다고 호기를 부렸지만 실제로는 4만여 명의 군사를 이끌고 왔습니다. 선조는 이들을 무척이나 환대하며 나가 반겼고 이여송에게 환도 한 쌍을 선물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여송 휘하에 장수 3사람이 있었는데 실록에서는 그들을 3대장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선조는 이여송과의 면담을 마치고 이 3대장도 만났고 명나라의 황제에게 감사하다는 말도 서슴없이 하며 3대장을 지켜 세워주었습니다. 그러자 3대장은 평양성의 일본군은 물론이고 부산까지 내려가서 일본군을 모두 소탕하여 전쟁을 끝낼 것이라고 큰 소리 쳤다고 합니다. 도채찰사의 칭호를 받게 된 유성룡이 이여송에게 면담을 요청합니다. 유성룡은 이여송을 만나 평양 지도를 펼쳐놓고 평양의 지형지세와 군사가 진격할 수 있는 길을 가리키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이여송은 유성룡의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들었고 유성룡이 가리키는 곳들마다 먹으로 표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군은 주무기로 조총을 사용할 뿐이며 그에 우리는 대포로 대응할 것이니 일본군이 감히 우리를 당해낼 수 없을 것이라며 호기롭게 말하는 이여송이었습니다. 한편 명나라의 원군이 와있던 시기에 병부상서 석성이 파견한 심유경이라는 자가 있었습니다. 병부상서는 지금으로 치면 국방부 장관에 해당하는 직위로 명나라 조정의 실세였습니다. 병부상서 석성은 파병을 적극적으로 추진함과 동시에 교섭을 통해서 전쟁을 해결한다는 2가지 노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석성은 여러 첩보원을 거느리고 있었고 그들은 일본과 조선을 무수히 다녀간 자들이었습니다. 심유경이라는 자도 그런 첩보원 중의 하나로 병부상서 석성과 사적인 관계가 있어 유격이라는 직함을 얻었고 석성이 일본군과의 교섭을 위해 보낸 것으로 보입니다. 심유경은 이미 이전에 일본의 장수 소서행장을 평양성에서 만나 50일간의 휴전협상을 추진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심유경이 조선에 와있다는 이야기가 평양성 전투가 벌어지기 얼마 전에 명나라 파병군의 사령관격인 송응창에게 들어갔습니다. 송응창이 말하기를 심유경은 매우 위험한 인물이며 그가 데려온 하인과 수족들이 군에 관련한 정보를 누설시키거나 중국에서 온 군사의 수를 알려줄 것이 염려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송응창은 심유경을 발견하는 즉시 모두 붙잡아서 포박해오라고 합니다. 송응창의 지시를 받은 요동도사가 조선의 병조판서 이항복 등에게 내용을 전달합니다. 그러나 중국의 병부상서가 파견한 심유경을 조선 사람이 직접 포박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항복이 이런 사정을 이야기하자 요동도사가 먼저 나서 심유경을 잡을 테니 조선에선 많은 군사를 출동시켜서 포위하고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고 합니다. 심유경은 평양성을 수차례 드나들면서 일본군의 장수 소서행장 등과 교분을 쌓아왔기에 그런 그를 이 전투에서 아무 역할도 하지 못하도록 봉쇄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된 심유경을 이여송은 작전에 이용하기로 합니다. 해를 넘겨 1593년 1월 1일에 이여송이 부하를 불러 지시하기를 평양성 인근으로 가서 왜군과 접촉을 시도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유격 심유경이 이제 곧 평양성으로 들어가서 소서행장을 만날 것이라는 이야기를 전하라고 합니다. 당시 평양성 안에 일본군은 중국군이 조선을 돕기 위해 왔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을 것이라 여겼고 이여송은 그런 상황을 이용하여 속임수를 계획한 것입니다. 심유경이 일찍이 일본군과 협상을 진행 중이었고 다시 휴전 협상을 하러 간다면 일본군은 반색을 하며 성문을 열고 사람을 보내서 영접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일본군이 성문으로 열고 나와 심유경을 영접하러 나오면 그 일본군을 포로로 잡고 이여송이 쳐들어갈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그렇게 평양성을 탈환하기 위하여 조선과 명나라의 연합군이 전투를 앞두고 있었고 이여송은 이 평양 탈환전에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러나 이후 일본군을 추격하며 맞이하게 되는 벽제관에서 상당수의 기병을 손실하기도 합니다. 조선과 명나라의 연합군이 평양성을 탈환하는 과정과 그를 지켜보는 선조 그리고 이여송 등의 명나라군이 이어나가는 전투의 이야기는 다른 역사의 장에서 계속됩니다. 구독해주실 거죠?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